안녕하세요.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마존 파이어 HD 8인치 2018년형입니다. 해당 제품은 미디어텍 쿼드코어 코어텍스 A53 쿼드코어 CPU를 사용하고 있고 GPU로는 말리 T720 듀얼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램이 1.5기가, 안에 스토리지는 16기가랑 32기가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 그리고 빨강, 파랑, 초록 그렇게 네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파랑색으로 한번 구해와봤습니다. 전면에는 위에 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있고 8인치 1280에 800 해상도의 LCD 패널이 있고, 뒤에는 2메가픽셀 고정 초점 후면 카메라가 있고 아마존 로고가 있고 각종 인증 로고, 그리고 우측에는 요 SD 카드 꼽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고, 위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마이크로 타입 B, 그리고 마이크 3.5파이 이어폰 잭,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듀얼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을 켜보면 이렇게 락 스크린을 볼 수가 있고, 위로 올려서 락을 풀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카메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락을 풀어서 가보면은 제가 최대한 이 아마존 파이오에스 순정 그 상태를 이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나 이 순정으로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제약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왼쪽을 그냥 그래도 파이어 홈을 구경을 시켜드리자면, 이 홈에 오면은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목록을 쭉 볼 수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날씨, 최근에 사용한 앱, 그런 게 나를 위한 그런 게 뜨고, 위에 가면 책,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랑 앱, 그리고 아마존 쇼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마존 뮤직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면은 이제 모든 기능은 설정에 다 있죠. 설정에 가면은 인터넷에서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 그리고 비행기 모드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커넥트 디바이스를 가면은 블루투스 연결이나 USB를 연결했을 때,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 충전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건지 그런 거 설정을 할 수 있고, 앱에 가면은 그냥 평범한 안드로이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앱을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작동을 강제 중지할 건지 아니면은 접근 권한을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앱 권한을 어떤 권한을 어떤 앱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줄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도 어떤 앱의 알람을 받을 건지, 그리고 어떤 거는 받지 않을 건지,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이 알림을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배터리에 가면은 배터리가 없을 때 배터리 전략 모드를 킨다거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몇 프로 밑에일 때 자동으로 켜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설정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해한 게 디스플레이 세팅이랑 와이어리스 세팅이 여기 배터리 세팅 서브 세팅으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가는 디스플레이 세팅이랑 여기서 가는 디스플레이 세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면 설정을 가면은 밝기, 그리고 자동 밝기, 그리고 뭐 블루라이트, 뭐 언제 자동으로 꺼지게 할 건지, 이거 화면 회전을 할 건지,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제가 불만인 게 요 자동 밝기가 상당히 뭐랄까 어두운 곳으로 가면은 이게 딱 어두워져 가지고 다른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그런 밝기로 이게 딱 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 어두운 데서 어둡게 보고 싶으면은 밝은 데 가도 이게 너무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밝은 데서 좀 잘 보고 싶어가지고 하면은 어두운 데 가면은 좀 어두워지는데 그래도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눈뽕 맞기 쉬운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는 끄고 제가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걸로 바꿨는데 뭐 그거는 그래도 뭐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 블루 라이트 기능인데 이게 키면은 밝기를 좀 어떻게 할게요. 키면은 이게 너무 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요 컬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노랗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바꿨는데 이게 빨강색에서 노란색 사이 그 색깔로 이걸 하는 거라고 하는 거여서 너무 왜 이런 설정이 있는지는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연하게 들어가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다. 디스플레이 자체도 뭐 보면은 뭐 완전한 블랙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디스플레이는 저는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 뭐 미디어 사운드나 알람, 그리고 알림 사운드, 그리고 터치했을 때 소리를 킬 건지 말 건지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요 스토리지 가면은 뭐 SD 카드에 대해서 그리고 요게 프로필을 제 프로필 말고 다른 프로필 아이들용 프로파일도 만들 수 있는데 프로필별로 또 이거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 가면은 여기서 잠금하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제품은 GPS가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정보를 공유할 건지 어떤 앱에서 사용할 건지 그런 거를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뭐 광고나 뭐 그런 기타 뭐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 있고 마이 어카운트를 들어가면은 당연히 여기 아마존 계정이 있고 요 소셜 네트워크를 가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뭐 제공하는 그런 앱을 통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연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고 프로필에 가면은 내 프로필뿐만 아니라 아이들용 프로파일을 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가면은 뭐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공간 그 용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꽤 세부적으로 이게 설정이 가능한 게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팔 때 아마존 컨텐츠를 이용을 하면서 가족끼리 하는 그런 태블릿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기능을 좀 자세하게 추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서 테스트를 하면은 그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그런 요
어린이용 계정이 딱 들어가지 않는데 가면은 뭐 진짜 이게 끝이에요. 뭐 여기서 뭐 내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어린이 계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삼성 키즈 모드나 아니면은 예전에 LG 게스트 모드처럼 뭐 일부 설정한 앱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시 제 걸로 돌아가려면 핀을 입력을 하고 기다리면은 이제 사양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버벅임이 간혹 보여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나오고 접근성에 가면은 평범한 안드로이드 접근성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디바이스 옵션에 가면은 네임 이름이나 아니면은 언어 그리고 시간 언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존 키보드는 아마존 키보드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글 키보드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시스템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 개발자 옵션 같은 경우는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 안드로이드 4.2.0 이후에 생긴 것처럼 여기서 시리얼 넘버를 20번인가 탭하면은 열리게 되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개발자 옵션에서 요 자동 업데이트를 꼭 꺼주세요. 이게 기본으로 켜져 있는데 꼭 꺼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파이오에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제가 이 파이오에스만 갖고 순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다운받고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존 파이오에스도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존 앱스토어에도 이런 안드로이드 앱이 꽤 다양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기반 유튜브로 돼 있고 마치 윈도우 10이나 블랙베리를 보는 느낌이죠. 그리고 제가 CPU Z를 설치하려고 해서 봤더니 보면은 있어요. 앱이 있는데 놀랍게도 앱이 있는데 버전이 1.1.07 이게 언제적 버전인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앱이 없어요. 보면은 뭐 봐도 이 쓸만한 앱이 거의 안 보인다. 그리고 앵그리버드를 돈을 받고 파는 이런 매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보가 보여가지고 얼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제가 따로 설치를 했고 그래서 런처도 노바런처까지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홈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나오게 돼요. 이게 기본값으로 홈런처를 설정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찾아보니까 XDA 포럼에 그 런처 하이잭이라는 앱을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해가지고 설정에 가서 권한을 주고 하면은 이렇게 노바론처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자동 업데이트를 켜져 있는 거 모르고 했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게 이렇게 뜨면서 하이잭이 플락이 됐다고 이런 블락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XDA 포럼을 찾아보니까 자동 업데이트로 되면서 이 앱을 사용 못하게 아마존에서 블락을 시켜놔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을 때 꼭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아마존 태블릿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가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전후면 둘 다 고정 초점 2메가픽셀 카메라다 보니까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줌도 이게 가장 최고로 줌이란 게 2메가픽셀밖에 안 돼서 이게 최고인데, 디테일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고정 초점이다 보니까 접사도 초점이 안 맞게 되고, 그리고 야간 사진은 더 과관인 게, 이게 이렇게 어두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로등 켜져 있고 이렇게 어두운 곳이 아닌데 거의 암흑 세계로 찍히는 이런 모습과 셔터 스피드가 엄청 길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파이어 HD8 8인치 2018년형으로 촬영 중이고요. 지금 현재 해상도는 720p HD 해상도로 촬영 중이에요. 보면은 뭐 저가형이다 보니까 OIS가 빠지고 해서 손떨림 방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게 밝기가 확확 바뀌는 걸로 봐서도 그렇게 좋은 품질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안투투 벤치마크는 한 48,000점, 그리고 HTML5 테스트 같은 경우는 16,000점 정도, 그리고 긱벤치 5가 아니라 4 기준으로 하면은 멀티코어 한 1600점, 그리고 싱글코어 한 600점 정도,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삼성 기어 아이콘 X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설치는 가능해요. 설치는 가능한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뭐 하려면은 뭐 추가적인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 앱이 지원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나와버려가지고 이 삼성 웨어 앱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아이폰에서 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하는 것처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레이턴시도 좀 길어진 것 같고, 이 영상 보는 거랑 목소리랑 약간 갭이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 삼성 기어 아이콘 X를 사용하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투투 보니까 AI 뭐 그런 스코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 48,000점 정도 나왔다. 이제 화면이랑 카메라랑 성능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배터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을 사용을 해봤는데 한 하루는 제가
좀 과도하게 사용을 했는데 한 하루 반? 이틀은 못 갈 것 같고 한 하루는 충분히 버티지 않나. 그리고 충전 시간은 이 아마존에서 번들로 주는 충전기가 5W 충전기인데 충전 시간은 거의 엄청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충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삼성 기본 그 18W짜리 충전기를 사용해 보니까 충전 시간이 좀 더 짧아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충전까지 했고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이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요 볼륨이 뭐 볼륨 업, 다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모드일 때는 오른쪽이 볼륨이 올라가는 거고 왼쪽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돌리면 요 기존의 왼쪽 버튼이 볼륨이 올리는 버튼이고 반대쪽이 내리는 버튼. 이게 이 위치에 따라서 이 볼륨 이 조절 이 버튼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는 저는 이게 사용하면서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기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딱 하나는 볼륨을 높이는 것, 낮추는 걸로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가끔 헷갈리곤 했었는데 저는 이게 참 편한 것 같아요. 자동으로 바뀌어준다는 게. 그래서 소리는 어떤가. 그래서 요즘 또 겨울왕국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죠. 그래서 예고편을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Far away, as north as we can go, once stood an enchanted forest. You've seen an enchanted forest? Yes, it was a magical place. But something went wrong. Since then, no one can get in or out. Papa, that was it? That's normal. Where are we? How did you get in the forest? This parted forest. 스피커는 한 60%, 70% 정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고 솔직히 저는 스피커 퀄리티는 그렇게 이런 저가형에서는 스피커를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데 생각보다 스피커는 저는 괜찮게 들었어요. 근데 이 스피커가 완전 스테레오 스피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좌우 이거 분리되는 소리를 재생을 해봤는데 좌측 스피커가 좌측 거 소리만 나올 때는 좀 더 음량이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그 이어폰으로 들으면은 한쪽만 들리는 그런 식의 음원인데 양쪽 다 들리고 한쪽만 좀 더 음량을 크게 키우는 그런 식의 스테레오여서 그렇게 막 엄청 깊은 공간감이나 뭐 그런 거는 표현하기 힘들지 않나.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테레오 스피커는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저희가 구하게 되면은 또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